네,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선물로 봉황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로얄 젤리가 몸에 좋다는 건 잘 아시지만은 제대로 만든 믿을 수 있는 로얄 젤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봉황은 생 로얄 젤리, 그리고 프로폴리스, 그 꽃가루라 할 수 있는 화분, 맛있다. 벌꿀을 배합해서 만든 양봉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100% 국내산에다가 물 한 방울이 들어가 있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완벽한 상품입니다. 자, 봉황은 필수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맛있다.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발육. 네,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올해 80 넘으셨는데 이거 먹고 키가 크셨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 이건 농담인 거 아시죠? 이거 농담하면 큰일 납니다. 농담이라고 해줘야 돼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자, 발육, 그리고 항염, 그리고 면역력 증가. 요즘 같은 때는 이 면역력 증가가 제일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걸 그 코로나 이후, 코로나 그렇죠. 이후에 크리스마스 인사가 메리 면역력 증가. 이렇게 난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시라고 기존 압도적 최저가인데 10% 추가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합니다. 세 병들이 한 세트를 사시면 한 병 더 드리고, 세 병들이 세트, 두 세트를 사시면은 세 병들이 한 세트를 또 추가로 드립니다. 거기다 가격까지 10% 추가 할인해서 판매 중이니 지금 이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와. 자, 세 병에 추가 증정 한 병의 가격이 얼마냐? 17만 100원. 예전에 정가는 얼마죠? 10% 더 해야 되는데요. 네. 예. 굉장히 싼 거예요. 네. 자, 두 세트의 추가 증정 한 세트의 가격은 34만 200원. 로얄 젤리를, 생 로얄 젤리를 이 가격에 만난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또 이제 스틱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건 잘 떠먹어야 되는데 떠먹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스틱 형태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면서 활력이 필요할 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봉황 입안 한가득도 추석 이벤트 중입니다. 아침에는 집에서 봉황을 목기 수저로 드시고, 목기 수저로 드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목기. 그 저기 뭐야, 나무로. 네. 그 수저, 일반 수저 안 돼요. 네. 목기 수저로. 목기여야 돼요. 네, 목기로. 아니면 그 저 주변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드시면 돼요. 네. 그 절대 저기 뭐 스탱이나 무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예, 맞아요. 자, 그렇게 드시고요.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그 뭐 수저를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목기 수저를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봉황 입안 한가득으로 편안하게 건강하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추석 최고의 선물 봉황 로얄 젤리 선물 세트를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 추석 기획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봉황은 저는 이제 이걸 사무실에 놔두고 야근할 때 당 떨어질 때 나무 숟가락으로 한 숟갈씩 퍼먹거든요. 근데 진짜 효과가 좋아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네. 사실 오후쯤 되면 당 떨어질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커피 먹기에는 좀 그렇고 네. 뭔가 좀 이렇게 한 당의 공급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 애매할 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물에 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물에 타 먹어도 좋고요. 되게 진해서 네. 물에 타 먹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고민되네요. 이게 되게 휴대하기가 너무 간편해서 이건 있으면 운전 중에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정말 두고 이거를 아마 두 개를 같이 파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일단은 요 스티커형을 한번 구입해 보겠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운전 중에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국가대표 축구팀도 뛰다가 이제 당 떨어질 땐 이거 먹으면서 아니 운전을 제가 거의 하루에 한 5시간 하는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막히니까 또 아니, 차가 요즘에 특히 막혀요. 많이 막혀요. 네. 그거 운전하면서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보세요, 추미애. 아무리 털어도 이거 뭐 없잖아요, 이게. 아니, 솔직히 우리 서 변호사님, 저기 신 변호사님,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언론이 제기하는 그 모든 의혹이 다 사실이라면은 추미애 처벌 가능합니까?
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처벌이 어떻게 가능해? 처벌 아니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게요. 민원실에 만약에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한 대로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처벌받을 일인가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럼 나는 무기징역이다.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은 처벌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절차에 청탁이 따라서 아니라는 규정을 얘기예요. 알아보고 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은 누가 전화를 받나요? 거기 네, 그리고 전화를 콜센터에서는. 받기 전에는 뭐 이러잖아요. 이 민원은 녹음된다 뭐 이런 내용 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전화를 해서 청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 뭐 지금 시민분들이 언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도 그럼 외압인가요? 언론사에 대해서 외압을 해. 언론 탄압한 거지 뭐. 아니 심지어 임미양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먼저 이거를 보도 자료를 뿌렸으니까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네. 이거 다 기소될 거 알고 미리 준비한 입장문이다.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야비한 거예요. 네. 언론이 야비한 거고 끼워 맞추기에 능수능란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부터 이거는 개혁의 출발은 아니 교육의 마지막 종착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좀 그 언론사에 들어오기 위해서도 공부 잘해야 돼요. 열심히 그쵸, 해야 되고 언론고시가. 어려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뭐 보니까 그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외워서 주입된 거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남이 누군가가 찝어주지 못하면 쪽집게를 안 해주면은 몰라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근데 옛날에 이제 그 학원 선생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나라는 정말 무섭다. 누군가가 빨간 펜 선생님을 해줘야만이 얘들이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정말 컨트롤하기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히틀러 같은 자들이 나타나면 얘들은 꼼빡꼼빡 넘어가겠구나. 라는 해서 되게 겁났던 걱정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잠깐 기부금품법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기부금품법 모집 위반이라고 했는데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등록하지 않고 관할관청에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이 부분이 액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제 이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우리는 이 기소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왜 구속 기소를 안 했냐라고. 네. 너네 지금 왜 그러냐. 구속을 당연히 영장을 구속 기소요? 청구했어야지. 영장을 청구했어야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 이 청구해. 기부금품 모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법률을 보면은 그 소속 회원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회원들, 후원 회원들을 상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걸리는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이 기부금품 모집법 정의 규정에 있네요. 나와 있어요. 그게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후원회 회원들 위주로,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상대로 모집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다른 이제 신장식 변호사님 그런 분은 이미 결론이 났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재차 기소를 한 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사실은 그런 어떤 말씀을 듣기 전에 등록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법률을 찾아보니까 이게 윤미향 의원의 그 입장문이랑 똑같더라고요. 우리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정광과 규약에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고 정해져 있고 회원들을 상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적용 대상 기부금품이거든요. 자체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제외가 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 법률 위반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매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문제가 있는 기소가 맞는데 일단 재판에 걸리면 나올 때까지가 네. 거의 지금 다 아시겠지만 재판 1년째 아직 이제 가고 있는 재판도 있고 1심만 인생을 이제 거의 재판으로 많이 허비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장윤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틀을 흔들고자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아닌가. 지금 보면은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심해요.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여러 차례 해명이 됐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아들의 휴가 문제 부분만 해도 그래요. 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미군 규정이냐 한국군 규정이냐 가지고 한참 다툼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느냐? 한국군 규정이든 미군 규정이든 상관없다였어요. 상관없죠. 결국에는 예, 따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신원식 의원은 마지막까지 한국군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미군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그따구 정신머리를 가지고 별을 3개를 달았다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못 가져오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똥별들. 예, 똥별들. 아니 보세요. 한국군 규정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니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을 이용해 신속한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보고부터 하라고. 네. 보고부터 하면은 지휘관이 야 그래도 일단 들어와 하면 들어가야 되고 야 일단 있고 내가 연장시켜 줄 테니까 일단 치료 잘 받아 하면 있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그랬어요 정말. 예? 옛날에 그 전화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거 다 해서 그렇게 하면 다 허용을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미군 규정이 어떻고 한국군 규정이 어떻고 나 정말로 화딱지가 나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뭐 육군의 병영생활 규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정들 싹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없거든.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말이야. 뭐 어떤 뭐 규정을 찾아보니까 어떻더라는 둥 그런 말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 다시 군대를 가든가. 어디 감히 장용진 앞에서. 우리 닦아놓고 얘기해서 무슨 군대가 규정대로 돌아가는 조직입니까? 그리고 군대는 아시다시피 대대장 마음이야. 예, 그렇죠. 지휘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거 좋게 말하면 지휘관의 재량이고요. 안 좋게 말하면 계급이 깡패라 그러고요. 네. 아니 뭐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도 했습니다만은 우정의 무대에서 네. 그 결국에는 노래를 잘 불렀건 춤을 잘 췄건 하여간 감동을 줬건 간에 그 자리에서 특박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특박을 MBC가 우리한테 공문 보내시면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그러진 않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게 있어요. 중대장한테는 2박 3일까지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중대장한테. 그리고 대대장한테는 5박 6일의 휴가를 갈 수 있는 그 권한이 또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그거는 상급 부대에 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인원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장이 되면은 14박 15일까지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네.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전화 받아서 그래 알았어 하면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모 공병여단에서 근무할 때인데 병사가 이런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갈 때는 정기휴가로 나가가지고 언론 수술, 디스크 수술을 받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서 제때 복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건 거예요. 저 중대장님 저 사실 요차조차 해가지고 부대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엄청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노발대발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인사장교가 옆에서 얘 일단 들어 누워있는 수술한 건 맞는 것 같으니 일단 들어오면 작살 냅시다. 일단은 들어올 때 진단서나 제대로 가져오라 그러시죠. 라고 하는데 옆에 있던 대대장이 뭐라 그랬냐. 야, 너 절대 그러지 마. 너 만약에 진짜로 얘가 아팠다. 그쵸. 그런데 얘를 이렇게 걔가 들어왔는데 박살냈다. 걔 그러다 탈영하면 어떡할래? 아니, 지금 부대 안 들으면 어떡할래? 그러면은 너만 X된다. 게다가 네가 만약에 걔가 헌병대에 가가지고 실은요 중대장님이요 저 수술했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은 너 전역해야 돼. 너 옷 벗어야 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걔 진짜 그래서 6박 7일 더 받고 들어왔어요. 아니 진짜로 군인의 의료권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명시적으로 실제로 추상관 아들이 이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전화로 병가 연장을 받고 서류를 사후 보완했다면 이거는 규정상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실제로
지난 4년간 전화로 병가 연장한 사례가 3천여 회가 그렇죠. 있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시대가 변하면 군대도 변한다. 이것을 이제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도요 전화했어. 전화했네. 옛날에도 했나요? 옛날 저 군대가 복무한 게 25년 전인데요. 그때 태풍이 불었어요. 네. 태풍이 불어가지고 저기 그 기차 네. 그 철도가 이렇게 침하가 되는 바람에 그 철도가 침하가 되고 도로가 끊기는 바람에 그 부대원 3명 정도가 못 들어온 거 있었어요. 걔가 공중전화로 부대 전화해가지고 저 지금 어딘데 더 차가 끊겼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걔들 어디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니들 일단 셋이 뭉쳐라. 밖에 있는 3명 뭉쳐라. 그래가지고 근처 부대에다 전화해가지고 혹시 걔들 좀 재워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이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중대한 어떤 그런 법규 위반도 아니고 이건 결국에는 논란을 위한 논란이에요. 네. 논란을 최대한 끌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 되지도 않을 법적 처벌도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계속 지리하게 끌고 있는 겁니다.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거를 끊어줘야 되는데 끊기엔 또 언론들이 저쪽 편이란 말이에요. 저는 검찰이 더 나쁘다고 봐요. 사실 이게 몇 달 전에 끝나도 끝날 문제예요. 맞아요. 어려운 진짜. 수사도 아니에요. 금방 끝날 수사예요. 그런데 안 하고 질질 끌고 있다가 사실 법무부 측에서는 이거 빨리 수사해. 그랬죠. 추미애 장관은 빨리 털고 싶어가지고 좀 수사 좀 해요 하는데도 안 했던 거였는데 자기 건이라서 말을 대놓고 못한 거였는데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막 뭐 국방부를 터내 어디를 터내. 아니 이거는 보면은 전형적으로 누구 하면 자기들 검찰 측 표현을 하자면 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안 좋게 표현하면은 재밌어질 때 했다. 저는 그 검찰 개혁이 진짜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절제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수사가 시작되면 어쨌든 기소가 된다라는 모든 결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연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나 뭐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추미애 장관 건도 사실은 수사만 들어가면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9월 12일 날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병가 미복귀 전화로 휴가 연장 4년간 추미애 아들이 유일. 네? 이거는 정말 박제를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관계를 조사해보지도 않고 이런 걸 보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이 글이 병가 미복귀 후 전화로 휴가 연장 4년간 추미애 아들이 유일 이렇게 써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은 이제 또 이쪽파 사람들이 블로그든 뭐든 계속 카페에서 계속 퍼가서 추미애 아들 서 씨가 유일 4년간 전화로 휴가 연장 서 씨 유일 계속 이렇게 커져 나가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아직 이걸 안 내렸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정작 지난 4년간 휴가 중 부대 복귀 없이 전화를 통해 병가로 연가를 연장한 카투사 병사는 서 씨 한 명뿐이다. 아니에요. 이거 신원식 의원이 밝힌 자료에도 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그걸 머니투데이인가 어딘가에서 또 그걸 문화일보였나? 거기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특혜 확인 이렇게 해놓고 뭐라 했냐면은 알고 보니 올해는 5명밖에 없었다. 5명이나 있었던 거지 어떻게?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에는 6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해 재작년에는 22명이 있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이제 그 제목에서는 굉장히 낚시로 딱 이렇게 하고 나서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거 예를 들면은 정말 이 사람이랑 똑같은 사연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다 똑같아? 같은 사연은 그거를 쓱 넣어놨어. 근데 이거는 엄연하게 이거 처음 뭐 제목부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인을 유발시키는 내용이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 정도면은 계속 퍼가면서 서 씨가 유일하다는 식으로 계속 지금 재양산되고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에는 그래프까지 해갖고 그런 게 있었어요. 2017년 다른 병사도 30일 이상 병가를 썼는데 30일 정도 썼는데 그때는 이제 전역해서 폐기. 추미애 장관 아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기. 이렇게 써 있는 거 2010 같은 해인데. 아니 전역하면 원래 저기
휴가 자료를 5년을 주네 3년을 주네 하는데 저는 병사의 휴가 기록을 5년씩이나 둬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느 부대든 간에 그 휴가 기록 그렇게 오래 안 놔둬요. 저녁 하잖아요. 그럼 필요 없으니까 다 버려요. 그걸 누가 병사 저녁 자료를, 그러니까 휴가 자료를 그냥 놔둬요. 그거 다 놔두면은 부대가 전체가 문서고가 될 거예요. 그 요즘 언론 중에 자꾸 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가장 티껍게 기사 쓰는 데가 세계일보입니다. 저 얼마나 열불 나는지. 왜냐, 세계일보가 예전에 그 정윤회 문건을 최초로 보도했는데 뭐 박근혜 정권에서 길길이 날뛰니까 꼬랑지를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사 쓰는 사람들만 바보가 그렇죠. 된 거야. 그런 세계일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되지도 않을 건을 갖고 계속 시비를 걸고 태클 걸고 비난하고 뭔가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처럼 세계일보 대주면은 꼬랑지 내릴 거예요. 조선일보는 안 그렇습니까? 조선일보도 저 누구야 김진태 앞세워가지고 그 송희영 주필 막 한번 야리니까 바로 꼬랑지 내렸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박근혜처럼 하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걔네들은 어떻게 했을 때 꼬랑지 내리는지를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문제는 그 조국, 네. 추미애, 그리고 윤미향 네. 말고 제4에 누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거예요. 왜냐? 윤석열의 그 노골적이고 너무 천연덕스러운 쿠데타를 방치한 책임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무슨 예를 들면은 윤석열을 그대로 놔둠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포용력과 이 법치주의를 과시하려고 한다. 그런 맥락도 없잖아요, 사실은. 네.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두니까 제3, 제4, 제5, 제6 또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른바 지지자들이 사실 발언권도 없고 또 발언을 그렇게 열심히 SNS에서 혹은 뭐 카톡에서 뭐 이런저런 그 채팅창에서 막 울분을 토해봐야 쌩무시하면 그만이거든. 언제까지 이렇게 속이 새카맣게 타야 되고 이러니까 관련 집단에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홍남기 같은 사람. 그 심지어는 조세정책연구원인가 거기서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인 지역 화폐마저 비웃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번 좀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감사원에서 대놓고 청와대를 비웃는 감사 결과를 내놨어요. 이렇게 어린이날 때 그 동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날 사실 매년 어린이날에는 그 어린이들 청와대로 초청을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노래에 맞춰가지고 그게 계약을 잘못했다고 그게 그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 계약을 했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또 지적사항을 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감사원이 지금 대놓고 그 제2의 윤석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지들이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을 하고 있어요. 홍남기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안 자르는 걸 윤석열을 안 자르는 걸 욕하자는 건가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수백 가지예요.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이 일을 대통령이 다 해야 돼요? 대통령이 신이야? 그러니까. 네. 이거는 민주당에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지지자들이 해야 되는 수도 있고요. 다른 강요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가 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지금 다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1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다. 맞아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저희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씨 갑자기 열받네. 맞아요. 아니 이게 지금 윤석열 씨가 뭐 아무 잘못도 없고 정말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포장이 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장 자기 사람들은 그냥 애써서 감추고 자기의 정치적 어떤 입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당 인사들 때리는 거는 뭐 정말 뭐 거침없이 디테일하게 때리고 가만둬야 됩니까?
다음에 내가 안 걸리기를, 내가 다음에 조국, 윤미향, 추미애가 아니길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때 돼서 지켜주지 않으면 또 지켜주지 않는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 우리가 최소한 뭐 저는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가만두니까 이런 꼴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거다라는 점에는 우리가 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윤석열 둡시다. 임기가 뭐 내년 7월인가? 내년 7월이죠. 내년 7월까지 그냥 둡시다. 뭐 괜히 또 잘랐다가 윤석열이 뭐 대권 주자 만들어줄 일이 있습니까? 뭐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지금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은 180석까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변박 취급당하는 이런 상황은, 관료들한테 비웃음 당하는 상황은, 관료들한테 비웃음 당하는 상황은 윤석열을 가만히 뒀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부 총질을 자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그냥 가서 한테 확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내부 총질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꾸 우리가 여기서 내부 우리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저쪽 사람들,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물러날 데가 없어요. 지금 벌써 보세요. 2016년 총선 이후에 내리 연달아졌어요. 네 번의 선거를.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번 총선을 졌을 때 이 사람들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게 다음번 대선일 거고,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 그 재보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 세력들을 결집시키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런 뭐 조국 장관건이나 윤미향 건이나 추미애 장관건을 이렇게 터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 자기들의 결집력이 떨어질 거예요. 빠르게 이완될 겁니다. 당장 그 관료들부터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뭔가 해서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벤트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현혹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왜 권력을 휘두르지 않느냐? 정말 답답해요.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민주당 지지율과 이제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격차가 굉장히 좁혀져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일수록 더 똘똘 뭉쳐야지. 민주당 180석 만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 민주당 왜 답답하냐라고 하면서 에이 하면서 등 돌리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막 충격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지금 격차가 이제 많이 났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을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새누리당 예전부터 이 당을 너무 이 당이 너무 이제 좀 비호감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같이 인기를 얻으려면 막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지, 이게 너무 심하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까지 막 몰아세우고, 지금 대정부 질문 4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너무 4일 내내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만 했잖아요. 4일 내내. 이 나라의 미친 거 아니에요? 국정 현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보기 너무 안 진짜 이게 국민의 힘이라는 건 무슨 개코나.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한편으로 아이고 잘한다 내렸어. 왜? 그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그 정동영 후보가 MB에 그 BBK 의혹만 계속 물고 늘어졌거든요. 망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속 이거 물고 늘어지면 망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국힘당의 이 사람들은 막말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쪽 의원들은 왜 점잔을 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싸워라. 네. 막말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맞서 싸우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뒷짐지고 앉았으며 심지어 내부 총질을 하느냐고. 네. 아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돈의 맛을 봐서 그렇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많이 난리 했어, 지금. 진짜 저기 고기 다져지듯이 다져졌을 거야. 내가 했어봐. 진짜 만약에 내가 했어봐. 큰일 난 진짜 아유 씨.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언론도 별로 없어요. 아니 그 봐봐 언론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이 있는 쪽에 쏠리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그 김태형 기자를 뺀 나머지 대다수의 그 기자들, 젊은 기자들 특히 이들은 힘을 추종하는 것 같아 느낌에. 정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힘을 추종하는 것 같아. 소위 말해서 레밍인 것 같아. 레밍. 레밍. 쫓아다니는 거. 레밍이라고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죠? 네. 제가 정치부 제 나이 또래, 저 연차 또래 기자들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을 계속 파고 다닌대요. 근데 어떤 걸 파고 다니냐? 병가를 내고 집에서 게임한 이력을 찾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이 표창장을 받은 게 있는지 파고 있다. 아 진짜? 진짜 충격 먹었어요. 아 진짜 충격이네요. 아니 그러면 게임 하겠지. 무릎 수술을 했는데 게임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축구를 하겠어 그럼? 제가 예전에 원래는 육사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육사를 포기하게 된 이유가 발목이 돌아가서 전체 16주가 나왔어요. 수술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마치 풀리자마자 첫 번째로 간 곳이 PC방이었거든요. 휠체어 몰고 달려가고 PC방 갔었는데 예. 너도 참 대단하다. 근데 그리고 너 약간 안 쪽팔리냐? 그 얘기를 지금 해야겠니?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안 아팠던 게 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 게임을 했는지 표창장을 받았는지 거기서 어떤 공익성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조국 장관 에 대한 그 검찰의 먼지 털기식 수사가 시작됐을 때 그 윤석열하고 같이 못 간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이제 정치 부심이었는데 제가 코너에 몰렸습니다. 왜 그딴 소리 하냐고. 공수처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되치기 들어갈 것이다. 작년 9월 10월의 얘기였습니다. 예. 1년이 지났습니다. 네. 뭐예요 이게 도대체. 예. 계속 이렇게 되면은 그 국민들이 그나마 지켜주셔서 이렇게 180석도 없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는 아까 우리 장용진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칼 뽑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이 일과 관련해서는 누가 총대를 메고 내가 정치 생명 여기서 장렬하게 산화하더라도 반드시 매듭은 짚고 가야겠다라는 자세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래 갑니다. 근데 지금 없어요. 지금 완전히 대통령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버렸어. 그 중간에 다 빠졌어. 어디 갔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골 때린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대표는 지금 굉장히 저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국민을 그렇게 모욕을 했잖아요. 그런 발언에도 껐다기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윤진 기자님도 어떻게 보면 말실수라든지 아니면 우리 김용민 비대위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완전 무슨 너무 충격이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부터 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는데 김종인 대표한테는 아무런 말이 없어. 사실 그 얘기 박원순 시장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 외에 또 다른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던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고소 고발을 했었다. 그리고 그 사건 진행 과정에서 오히려 박원순 시장 건은 별건으로 튀어나온 거다. 이런 기사를 제가 쓰려고 몇 번을 준비를 했다고 막 못 썼어요. 제가 한번 너무 고민돼가지고 미디어 오늘에 있는 기자 정모 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사실 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분이 한 말씀이 장 부장님이 그 기사를 쓰시면 다른 쪽으로 문제가 튀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하고 난 며칠이 안 지나서 김재련 씨가 대놓고 그 얘기를 했대. 아니 왜 장용진이 하면 안 되고 김재련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장용진이 하면 2차 가해고 김재련이 하면 변론이야? 맞아. 이런 게 어딨냐고 똑같은 걸 놓고. 맞아요. 사실 저도 장민 기자님이 그 기사를 쓸까 말까 고민하실 때 저는 안 쓰시길 바랬어요. 진짜. 왜냐하면
아니 진짜 무슨 하면은 노이차가 해야 막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잖아요. 장경진 작년에 그러더니 올해 또 그러네 이럴 거라고요. 그거 웃지 아마- 마세요. 왜 자꾸 웃으세요? 그랬는데 변호인이 그냥 예. 그러니까 김재련이 하면은 변론이고 장용진이 하면 2차 가해냐고. 어이가 없죠.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게 싫다고 해놓고서는 왜 1차 기자회견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런 거는. 본인이 다음번 기자회견 때 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그렇죠.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국민한테 증거 내는 사람이 어딨냐니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하여튼 참 총체적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권력이 윤석열에 기울어져 있음이 보입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이 임기 말 현상이 닥쳐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 좋은 기회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아주 확고한 본보기. 윤석열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지금 바로 김건희 씨 얘기를 그냥 계속 할 거야. 그렇지. 아니 계속 할 거야. 누구야 윤석열을 날릴 수 없다면은 김건희 얘기라도 해야 돼. 그리고 계속 저기 할 장모 거예요.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야. 최은순인가? 네, 맞아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정치 그러면 생각- 윤석열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칠 거 아니야. 그때 치겠죠. 맞받아 치고 싸우고 그래서 윤석열의 헛발질을 계속 도출해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윤석열을 쫓아낼 명분을 정말 하나하나 말씀하신- 쌓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래요. 제가 이제 비유가 좀 죄송합니다만 스님 노조위원장 할 때 스님이랑 싸운 적이 있어요. 스님 고소한 적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예, 스님을 고소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교계 내에서는 되게 그 악바리로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 나 이 싸움에서 전사한다. 나 이 싸움에서 죽는다. 그런데 저 인간도 치명타를 못 면할 거다. 중상 아니면 사망이야. 나는 사망이지만 쟤도 중상 아니면 사망이야. 이런 각오로 덤벼들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점잖뺀이라고 나 정말 그 국회의원 한 번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스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기독교 쪽 미디어에 네. 사장으로 왔는데 사장 대행으로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님하고 직업이 같아요. 목수 출신인데 와 그냥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야. 근데 노조원들한테 월급을 안 줘가지고 한 몇 달 연체가 됐나 봐. 그래서 이제 노조위원장격 되는 두 사람이 들어가서 사장실 들어가서 우리 저 월급을 못 받았으니 빨리 달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못 줘. 이러는 거예요. 네. 아, 주셔야죠. 못 줘.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어디 있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딱 쳤나 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지금 사람을 쳤어? 이거 그 안에는 3명만 있고 네. 밖에서 이제 듣는 거지. 언제 쳤습니까? 이 새끼를 봐라 쳤네. 어머머머. 나를 쳐. 어머머머. 또 쳐. 계속 치고. 결국 그 안에 있던 두 분이 도망 나왔어. 우와. 야 고수야 고수. 밑바닥에서 이렇게 다져온 고수였어요. 근데 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맞서 싸웠던 그 스님 나중에 제적됐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음. 이순신 장군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싸우는 자는 살 것이다. 네. 저는 이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 178명, 180명 이분들한테 꼭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 김용민 PD님과 지금 이런 저희의 이런 분노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시민 4만여 명이 네. 김건희 수사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재배당도 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오늘 네, 어쨌든 누구예요?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빨리 수사, 윤석열 부인 빨리 수사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계속 이걸 뭐라 그럴까?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4년간 서씨 유의 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막 퍼나르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어쨌든 이 기사가 정말 좀 안쓰러운 게 메이저급에서는 이 기사를 실어주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도 메이저급에서는 윤석열 부인 빨리 수사하라 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라도 좀 싫고 좀 퍼나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 4만 명이 지금 동근이한테 쓰라 그래라. 나섰습니다. 우리 아주경제에서 아직 안 실었나요? 네. 아유, 빨리 실어주세요. 동근이 시민 4만 명. 동근이나 의종이한테 쓰라 그러는. 4만 910명이 지금 오늘 제출했습니다. 네. 이분 아주경제에서 꼭 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재배당 됐고요. 이게 네. 형사 중앙지검 형사 6부. 네, 형사 6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사하라. 네, 빨리 수사하라라는 부분도. 그래서 이제 순천고 출신이라고 또 이제 문제 시비를 걸고 있던데요. 그래서 그 형사 6부장이 이제 순천고 출신이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순천고 출신들이 뭐 이제 신주류라고 그러는데 신주류는 신주류죠. 요즘 그 핫한 국회의원 중에 김웅 의원이라고 계시죠. 그분도 예, 순천고입니다. 예. 순천고가 여야에 얽혀 있더라고요. 야. 나 꼴보기 대단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러니까 순천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네. 얘기죠. 그 저 뭐 김용민이가 뭐 사정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감정만 앞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가 봐요. 어머.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습니다. 예. 이런 인간 저는 안 만나봤겠습니까? 저도 만나봤어요. 저기 네.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종교 방송사에 있었던 사람이면요 정말 다 해봅니다. 예, 저기 지금 저는 저 국회의원들 뭐 지금 국민의힘 뭐 국회의원들 어쩌고 하시죠? 스님들 중에도 그보다 다 한 분 많으세요. 네, 그래요. 불교방송 출신. 그러니까요. 난 극동방송. 네, 극동방송. TV. 목사님들 중에도 만만치 않고요. 예. 네. 종교방송계 만만치 그 않아요. PD님과 기자님. 그러니까 특히 뭐 불교방송도 그렇고 제가 있었던 데도 그렇고 이 극보수 극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생리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가 활개치고 다니는 상황은 도대체 극우하고 극보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빤히 보입니다. 물론 항상 정의가 이긴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이게 지금 말이죠. 대통령 주변에 기회주의자들이 포진해 있어요. 예, 그걸 알아야 그걸 안다면은 그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건 뭐 무슨 측근, 정치적 동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료들이에요, 관료들.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은 금방 고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거는 당이 이렇게 국민들이 크게 뿌려준, 크게 이렇게 키워준 당이 나서서 이 전선을 형성하고요. 그렇게 한 뭐 5명만 윤석열과 맞서 싸운다. 그러면 뭐 저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그래서 저희가 좀 꼼찰청장 빨리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뭘로 바꿀까요? 네? 돈 아직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네요. 네. 비말의 숲. 비말의 숲. 비말의 숲. 비말의 숲. 정말 최고네요. 최고다 최고. 비말의 숲. 뭐 검사가 나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비말의 숲으로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다음 주간에 이제 추석 전 방송으로는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 뭐 그렇다고 추석 이후에 방송이 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또 명절 분위기 물씬 풍기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재인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 장영진 부장님, 김태형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